수능 덮친 지진.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힘내세요 포항이었는데 이번엔 힘내세요 수험생입니다. 어제 이 포항 지진만 아니었더라면 지금쯤 수능 시험지를 보고 있었어야 할 수험생들의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수연 앵커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재난으로 인해 사상 최초로 수능 시험 일정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수험생들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특히 책을 후배에게 나눠주거나 이미 버린 수험생들도 있어 매우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책을 찾기 위해 책더미를 뒤적이는 수험생들의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포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함께 수험생들의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미 배포된 수능시험지와 배포 예정인 수능시험지 관리와 보완에도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에 대비해 교육청과 함께 철통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이 말이죠. 이제 김부겸 장관의 보고를 받고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 발표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포항 지역의 수능 시험장 총 14교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유성여고 등 다수 시험장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예비 시험장인 포항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발생하는 등 그 외 학교도 각종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김부겸 장관이 포항에 급파됐고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얘기를 한 건데 이현정이 네. 결국 이 수능에 미루는 거 핵심은 동등한 기회 이거에 방점을 찍은 거잖아요. 일단 뭐 동등한 기회, 형평성 문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오셔서 일단 처음에 아마 수석보좌관 회의할 때만 해도 일단은 계속 한다라는 방침이었어요. 근데 어제 아마 저희들이 이 시간대 그 방송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 학교의 안전 문제 이게 상당히 좀 우려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교 건물이요. 지금 전체 공공 건물 중에서 가장 지진에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 건물들이 금이 많이 가고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었다는 게 어제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 수보회 끝나고 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학교가 14군데인데 그 중에서 10군데 학교가 지금 금이 가고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여진이 계속될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했고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포항 지역의 수험생들이 한 6천 명 조금 넘거든요. 전체 수험생 중에서는 한 뭐 1% 정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학생들과 같은 경우도 사실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든지 할 경우에 집단 소송 사태가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결국 이제 형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첫 번째 주제는 포항 시민의 눈이었다면 이번에 수험생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바로 포항에 있는 수험생들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이틀 동안 학교 휴교해가지고 저희 할머니 집 가려고 다 남구로 가요. 저희 집이 양덕이라서 흥해랑 한 1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양덕은 좀 심하던데 지금 가보니까. 위에 관리할 때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독서실에 어제 있었는데 사내랑 다 무너지고 아마 중앙도서관도 지금 문을 닫았고 사실 오늘을 목표로 몇 시간을 이렇게 달려왔을 텐데 체육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힘들겠지만 마음을 다잡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은 뭐 본인도 이제 본인 자신도 걱정되고 가족도 걱정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어떤 집 같은 거 재산까지도 걱정이 되고 아이들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대피소 같은 곳으로 이제 안전한 공간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또 요 아이들이 지금 아마 책을 전부 후배들이나 뭐 이렇게 물려주거나 혹은 책을 폐기해버리고 저희도 뭐 공부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책도 찾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지금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이 미뤄진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하다는 반응들이 대체적이지만 이 다른 지역의 수험생들의 당혹감은 뭐 저희도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포항 수험생의 얘기를 좀 해봤다면 다른 지역에 사는 수험생을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거주하는 한 수험생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능이 연기됐다는 소식 저희도 어제 밤에 들었는데 네. 학생은 언제 이 소식을 직접 접하신 겁니까? 저는 친척분께서 제가 내일 수능이라 한 8시 반쯤 가족분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예. 뉴스를 보시던 식당 아주머니께서 수능이 연기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 네, 집에 가서 뉴스를 보고 연기가 확정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건 학생,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측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뉴스를 보고 먼저 알고, 물론 뭐 속보가 더 빨리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뭐 좀 전달 과정이 조금은 좀 어색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희 지진 이후에는 학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예. 네. 수능 연기가 확정된 뉴스가 뜨고 나서 저는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해보았는데 예. 선생님께서도 아직 학교에서 아무 소식이 없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종합을 해보면 진건군, TV에서 속보가 나오고 이후에도 학교에서 어떤 문자나 뭐 교육청에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이런 사소한 연락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후로 한 10시가 넘어서 학교에서 단체 메시지가 이후 일정을 알려줬습니다. 예. 밤 10시면은 글쎄 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공지를 제대로 못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은 미뤄지긴 했으니까요. 그 학교 대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수험생들이 주변 수험생들 친구들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임진건 군 친구들 반응과 지금 학생들의 상태, 심리 상태는 좀 어떻다고 본인은 생각하세요? 제 친구들 말로는 책도 다 버리고 그래서 예. 지금 모의고사를 사러 또 서점에 갔는데 예. 서점에서도 모의고사가 다 나가고 없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되게 막막하게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저렇게 지금 사진으로 책이 글쎄요, 진짜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해서 이제 책을 그렇게 버렸다가 다시 일주일 동안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있긴 한데, 네. 진건군, 학교 측에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일정,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한다고 준비를 한답니까? 학교 측에서는 방금 막 연락이 왔는데요. 예. 문자로는 일주일 동안 그냥 정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미뤄진 수능 날만 정상적으로 수능이 진행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진건군 사실 우리나라가 이 수능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진건군도 그랬을 텐데 일주일 전에 수능 볼 때 마음가짐이 어떨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잘 잡혀서 남은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 동안 상당히 마음을 졸이면서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꽤 큰 시간이라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후회 없이 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마음 다 잡고 진건군만 지금 수능이 미뤄진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선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황 없는데 전화 연결해서 직접 목소리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 수험생들, 그러니까 아까 사진 황소연 앵커도 짚어하고 사진으로 봤지만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책거리라고 해서 그런 퍼포먼스 비슷한 것도 하는데 다시 저렇게 찾는 웃지 못할 광경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주한 기자. 그런데 이 고3들이 지금 99년생인데 이들이 우리는 역사적인 고딩이다라는 말을 한다면서요.
우선 수능이 미뤄진 것부터가 역사적인 사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예전에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라든지 G20 정상회의로 미뤄진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수능이 치러지기 9개월 전에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수능이 치러지기 하루 전날에 미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의 그 SNS에 올라온 글을 보면 예.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년 경주 지진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수능을 연기하는 걸 봤다. 나라다운 나라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고3 때는 좀 역사적인 사건으로 대통령도 예. 바뀌고 이 수능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적인 고등학생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물론 포항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는 연기하는 게 맞겠지만 또 일부 수험생들은 아유, 내가 그날을 향해서 리듬 관리 다 했는데 참 아쉽다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또 일각의 학원에서는 또 일주일 동안 지진 특강 뭐 이런 수업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생리 주기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군대에 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서 나와서 예. 이제 준비를 한다든지 아무래도 이 시험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본인들의 신체 리듬이라든지 다 심리적 리듬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지금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냥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동요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일단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게 좀 위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학교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학생들이 보면 대부분 또 뭐 교재를 버려서 뭐 새로 막 교재를 찾고 하는데 지금 학원들이 이제 상당히 오늘부터 이게 굉장히 좀 이 마케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주일 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각 학원들이 일주일 프로그램을 지금 또 개발을 해서 예. 또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면에서 한편에서는 좀 이게 피해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어쨌거나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시험 임박해지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일 당하면 좀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한데 조금 빨리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고 배웠던 걸 차분히 이제 복습을 한다라면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김복준 교수님 네. 지금 시험지, 그러니까 수능 시험지를 네. 지키기 위해서 경찰 병력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됐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전국에 한 85개소 정도 그 시험지 보관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시험지가 이 인쇄돼서 나오는 순간부터 경찰이 24시간 그 교육청 직원들하고 합동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로 끝날 거였는데 이제 일주일이 연장되는 바람에 경찰에서는 한 2,500명 정도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2교대로 4명씩 이제 아마 교육청 직원들하고 합동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기동대라든지 형사팀까지 해가지고 긴급 뭐 출동 태세도 좀 갖추고 있고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2시간마다 이제 아마 그 보관소 연계 순찰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이제 이 시험지 보관에 그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바로 생길 수밖에 없었죠. 아까 저희가 그 고3 수험생을 직접 전화 연결로 만나봤는데 남은 일주일 동안 그러면 어떻게 수험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육 전문가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나 혼자만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한테 다 동일하게 일주일에 더 늦춰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일주일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건 맞지만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학습 획득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학습 방향을 잡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김 기자 사실 저희도 수능을 치르기 일주일 전에는 공부보다는 좀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입시 일정도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컨디션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능 일주일 전을 떠올리면서 똑같이 컨디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생활 습관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원래 수능 성적 통지일이 12월 6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 수능 채점이 2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며 일주일 미뤄졌기 때문에 성적 통지일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미뤄지면 당연히 논술이나 면접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아주 그렇겠네요. 큰데요. 하지만 이제 교육부 측에서는 대학이나 이 대교협과의 협의를 거쳐서 대학 향후 대입 전형 일정도 이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게요. 대입 일정도 전면 조정되지만 사실 그래도 이게 시험날 지진이 안 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말들도 있어서요. 저희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님 네. 정리를 하기 전에
시험 출제위원들 상당히 보안, 극비에 붙이는데 이분들 지금 일주일 동안 격리 조치됐다는 얘기겠어요. 뭐 제일 날벼락을 맞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출제위원들이 보통 이제 대학 교수분들하고 고등학교 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 700명 분들이 사실 이제 거의 뭐 감금된 상황에서 이제 한 달 이상 동안 출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오늘만 시험 이제 시작이 되면 다들 이제 불려나서 이제 각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렇죠. 사실 주변에서는 누가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아, 그분이 이제 출제위원 들어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더 있다 보니까 아마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감옥 같은 생활이 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시험 출제위원을 좀 해봤는데요. 예. 이분들도 아마 10월 13일부터 감금됐을 거예요. 감금이라 그러면 그렇고. 13일부터 아마 이제 그 합숙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 안에 들어가면 휴대폰, 이메일 뭐 이런 거 전혀 사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주일 더 연장되는 바람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가서 해보면. 예. 어젯밤 8시쯤에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직접 수능 연기를 발표했는데 잠시 2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수능 연기 후속 조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장이 준비되는 대로 그리고 교육부 차관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는 현장을 연결해서 잠시 뒤에 진행이 되는 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정책사회부 김지한 기자 그리고 김복준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